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를 옹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있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도민의 알 길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질문의 방향을 2050 탄소 중립, 올바른 역사인식, 가뭄 극복을 위한 물전략 생활화, 안전한 학교 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수산업법 활성화를 위한 수계 종점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기상재난 및 댐 건설, 항만부두 건설을 위한 하상준설공사, 자갈, 모래 등의 골재 채취 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구간의 수심이 깊어지고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어 역류하면서 하천의 하류 지역은 염분 농도가 25%밀리 이상의 바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면 하천 하류 기수 종점 지역의 바닷가 연안에서는 담수어류가 아닌 해수면 어류인 전어, 숭어 등의 어종이 포획되고 어패류도 담수패류는 자취를 감추었고 해수패류인 맛조개, 백합, 모시조개 등의 수산 동식물이 포획 채취되는 등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수면 하천 하류 기수 종점 지역이 현재는 바닷가 연안, 해안 지역으로 변형되어 지역 주민들이 호미, 갈쿠리 등을 이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자 하면 수산업법 제48조 신고업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맨손어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어업 필증을 받아서 맨손어업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뭐가 맨손어업을 하다가 적발 또는 고발이 되면 수산업법 제112조 1항 7호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섬진강 하류 종점 지역에서의 어촌어항법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규정에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준설 매립이나 어선법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규정에 따라 항포구 개항을 위한 콘크리트 방파제, 선착장 시설 등의 어항시설을 갖추고자 하면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하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허처분되어 어촌의 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어민들이 재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항포구 정박, 계류장인 콘크리트 골재 선착장 시설을 위한 준설, 매립 등의 항포구 개설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하기에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종점 구간을 현실에 맞게 변경, 지정, 고시하는 특단의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안전실장 김신나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도내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하천 수계 종점 구간은 해방 이후 공부상 등록된 채로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하천 하류 지역의 수계 종점 변경에 대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이건 우리 내수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이런 민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원이 없었다 하니까 제가 지역의 대변자로서 수계 종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관양시 수계 종점 지역을 보게 되면은 관양읍 서천 구역도 제일 밑에 있는 초남대교 부분이 지금 현재 서천 종점 구간이고요. 지금 옥곡면 수어천 구역도를 보면은 광룡동 입구가 수어천의 종점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면 섬진강 우리 국가하천이죠. 네. 진월면 섬진강 구역도를 보면 망덕과 그다음에 태인대교 부분을 지금 섬진강 종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하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인데 예. 하천이라는 게 뭡니까? 하천이.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서 흐르는 물길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여 규정되고 있다고 그렇게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 종점 구간 윗부분이 거의 지금 하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바다화가 되어 있어요. 예, 바다화가. 지금 우리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 0.5%밀리 이하는 담수, 그다음 0.5%밀리에서 25%밀리까지가 기수, 예. 25%밀리 이상이 저 해수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 지금 서점 종점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의 그 연안 그 바닷가가 지금 거의 지금 이제 해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저희가 거의 바다화가 되어가 있어요. 바닷가 연안 지역으로 지금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염도를 추정해 보면 거의 25%밀리 이상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염도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측정해본지는 않았고 뭐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그 섬진강 쪽에서 기존에 있는 그 하천수가 흐르다가 이제 많이 지금 그 하천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염도가 계속 역류해서 바다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하천인 저 하천에 대해서도 현재 제가 그 이번 그 검토 질문 답변하면서 검토를 해서 듣고 있습니다. 직접 네. 저희가 뭐 측정해 보거나 이런 그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도에서는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느냐?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은 여기 도민안전실장으로 온 이후에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이 이게 되고 있는데 아마 도에까지는 그 민원이 아마 전달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국가하천 빼고 지방하천 지금 수어천과 서천은 지금 언제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수호천이 지금 2000 기본계획 수립된 게 2013년입니다. 13년에 지금 그럼 서천은 언제 했습니까? 수호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천은 언제 했습니까? 서천은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어천이 지금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어천에 대한 이제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됐는데 10년마다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변경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수립 안 한 것이죠. 예. 거의 벌써 지금 4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예. 2023년 1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예, 돼야 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기간이 지난 것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마다 이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5년마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하천이 아니고 지금 거의 바다가 되어서 많은 지금 그런 변경 요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까지도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한 5년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하천 기본 계획에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지정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하천이 바다로 바뀌는 문제는 관계인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광양시 같으면 광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하천이 바다로 바뀌게 된다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민원도 많고 관계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1차적으로 광양시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래서 뭐 변경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환경부에다가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예.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예.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물론 공유수면 뭐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천을 바다로 바꾸는 문제는 예.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실보다 득이 더 많다. 지역 하천 구역에 사는 우리 지역민들은 정말로 이게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수면 어업법에서는 맨손 어업을 할 규정이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부분에서 맨손을 어업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수요천 부분에서는 최근에 지금 이게 그 고발 고소 사건이 또 생기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하천 주변의 그런 지역민들은 저 구역이 바로 지금 하천 기본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게 바다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종점 변경 지점 보이시죠? 예, 예. 저 부분까지는 이게 종점 구간을 올려줘야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좀 많은 그 어로 행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수어천 부분은 저 훨씬 위에 지금 바닷물이 저 염수 피해를 입은 저 시설 농가들이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지금 그 염수 피해 방지 시설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해요 지금. 이게 예. 하천이 아니고 지금 거의 바다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광양시하고 얘기해서 그 광양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도민 안전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예, 광양시와 협의해서 좀 타당한 그런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문근주 행정부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문근주입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부지사님, 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민안전실장이 이게 질문을 했지만은 우리 전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법에 명시된 그런 부분을 절대로 방기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바닷가 하천 지역이나 항만법이 적용되는 계양장에서도 수산업법 제48조 신고업 처분이 가능하다는 고시 지정을 시행하여서 전남도 내 하천 종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법에 따른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거 평등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어업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국하하천 및 지방하천 수산업법 활성화를 위해서 수계 종점 변경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고시와 관련해서는 이 고시라는 게 법령에 상위 법령에 위임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는 고시를 재정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좋겠고요. 이해가 있어요. 지금 광양항 부근에는 지금 그 어뢰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광양항 항만구역내에 속한 묘도동 500여가구 그리고 율촌면 송도 5,000개 지선 내 조업구역에 여수시 연안으로 해서 지금 신고업 수립을 했거든요. 이게 항만구역에서는 맨손업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지정 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맨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수시 묘도동 어업인 조업 구역에 대해서는요. 항만 구역을 제외한 여수시 연안으로 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역이지만 연안이기 때문에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업 처분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아까 수어천이나 서천 그다음에 저기 섬진강 보셨지만 그 부분이 다 연안이에요. 연안이 되어버리니 바닷가 연안이 다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법 규정은 내수면 하천 종점 지역의 염분 농도가 25% 이상으로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지역과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하여 바닷가 연안 갯벌 지역으로 변형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항만법 규정에 해수면에서의 수상 동식물 포획 또는 채취하는 맨손업이 수산업법 제3조 적용 범위에 바닷가 지역에 속하면 수산업법 제48조 신고업 수리 처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남도 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염분 농도 및 수산자원 서식 분포량 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꼭 반영하여 하천 구간 수계 종점 구역을 변경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우리 부지사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맨손업은 수산업법에 따라서 권한이 이 시장 군수에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광양시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및 시군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교체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에너지 효율 지수, 탄소 집약도 지수 등 매년 환경 규제를 강화해 2050년 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고 이러한 IMO 정책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은 이에 상응하는 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해 가는 법률, 즉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 새로 건조하는 관공선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구매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도 관공선인 도시군 어업지도선, 환경정화선, 순찰선, 기술지도선, 배원선, 소방정 등 이러한 관공선을 2030년까지 전기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게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부지사님,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공선 현황과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교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 주신 관공선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32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병원석이 2척, 해양 환경 정화선이 6척, 영산강 환경 정화선이 1척, 완도항 순찰선이 1척, 어업지도선이 16척, 기술지도선이 6척 등 해서 총 32척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선박별 내구 연한 그리고 또 선령 등을 고려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그 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선 2척, 그리고 완도항 순찰선 1척, 그리고 환경 정화선 1척 등 총 4척은 현재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사님, 저는 이제 우리 계획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청정 전남 이미지를 부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구 연한과 상관없이
또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선박으로 빠르게 우리가 교체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 존경하는 어떤 생각을 강정일 가지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탄소 중립은 조선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말씀 주신 것처럼 친환경 선박법도 제정이 돼서 저희들도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관공선의 경우도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친환경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건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가장 적합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비록 교체는 안 되지만 교체 대상이 아니지만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치 등을 장착을 해서 최대한 탄소 중립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이제 도로는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지금 해상은 전기 추진선이나 이제 수소 선박 이런 이제 그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빠르게 이렇게 바뀌고 또 그렇게 전환되라고 보는데 우리 특별한 우리 전남도의 이런 대응 전략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부연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3월입니다. 저도 이제 그 진수식에 가본 적이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 등 전기 추진선 진수가 돼서 목포에서 진수가 됐고 현재 해상 운항 실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증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앞으로 관공선의 경우도 전기 추진선 비롯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LNG 선박을 건조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추진선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도 육성 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우리나라는 2만 7천여 척의 선박이 있고 그중 60%를 전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상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세이고 해상에도 전기 추진선과 수소 선박이 빠르게 수진 선박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입니다. 청정 이미지를 앞세워 1억 명의 관광객과 3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남 문화관광 융성 시대를 이끌어갈 전남도가 타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 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오늘 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지난 4월 11일입니다. 우리 도가 친환경 HDPE 그러니까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호선 규제자의 특구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 호선 96%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 소재로 건조되고 있는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 호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이 가능해진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 호선 건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국제 표준화,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서 세계 시장을 지도해 나갈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절과 국경일 계기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신 것처럼 지난 3.1절에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개양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잘못된 교육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강제 동원을 자발적 참여로 왜곡 기술하고 표기하는 등 이러한 역사 왜곡을 후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일본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윤동주 시인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교사가 학교에서 이것이 반일을 가스라이팅 교육이다. 반일을 가스라이팅 교육이다 하고 그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또 민원을 넣었다는 그런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장기 논란에 세종시가 지금 자발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다는 그런 언론 기사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체계적인 독도 교육과 독도 탐방 등 교육 과정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독도 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역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저희들은 그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개혁에 나라사랑 독도 주관을 편성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실질적인 교육 사례들을 좀 살펴서 이제는 좀 3.1절 또는 그 광복절과 같은 그런 기념일을 중심에 두고 학교 교육 계획을 세워서 나라사랑 독도 주관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 탐방 교육도 중요한데요. 이 독도 탐방 교육을 위해서 유관기관, 특히 동부아 역사재단 그리고 전라남도 그 교육청에 있는 교원 연수원 그리고 여러 우리 도 의원님들과 함께 독도 탐방을 위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홍보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국경일 기념식 우리 국경일 있잖아요. 3.1절, 지연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이거 이제 국경일인데요. 네. 전남교육청에서 이 국경일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지금 유관 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경일 있을 때는 뭐 태극기 달기랄지 또는 묵념 시간 갖기랄지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좀 그런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인터넷에서 3.1절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광명초에서 예. 그리고 우리 이명석 의원 지역구인 광양 칠성초에서 저렇게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계기 교육에 대해서 계기 교육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근데 강조하는 것은 국경일 계기 교육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계기 교육을 좀 강화를 해주십시오. 예, 강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4-1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청 청렴 체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보면 전남교육청의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청렴 체감도는 4등급으로 그렇게 안타깝게도 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청렴 체감도 중에서 내부 청렴도 체감도를 보면 2020년에 76.6점, 2021년에 73.8점, 2022년에 66.5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아직 전남교육청이 청렴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들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반폐 추진을 위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그런 노력과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전남교육청의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 청렴도 평가가 4등급으로 또 작년에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등급도 계속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청렴도 문제가 실적인 부패의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인사나 여러 가지 정책의 집행 등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작년에 했던 청렴의 노력도는 2등급으로 좀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지금 세월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좀 그 신뢰 있게 하면 되겠다는 하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청렴도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표 4-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신뢰행정으로 청렴도를 올릴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4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 두 번째로 제도 개선 추진, 세 번째로 직종 간 차별 해소, 네 번째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청렴도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과 차별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직종 간 차별 해소 및 근무 여건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교육감의 청렴 공약 실천 의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이어서 인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그런 제도를 좀 마련 중에 있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그 차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랄지 또는 특정 업무 경비를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나 특정 업무 경비는 교육부 훈령에서 지급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또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건의하고 이 법령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도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표 4-1 3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육회계 지침에는 나와 있는 특정 업무 경비 지급 대상자 및 기준에 대한 그런 교통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교육회계 교특비 특별회계는 교육비 특별회계는 학교회계 예산회계 감사 평생교육 여론동향 법무 예산회계 계약 노점 학교 보건 학원 등 이렇게 8개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교특회계에는 나와 있는데 학교회계에는 이게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법령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이거는 법령의 문제보다는 우리 표 4-5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회계 지침에 보면은 학교회계 지침에 기재되지 않거나 근거하지 않는 사항은 타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을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교육감님이 이 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학교에게는 교육감님이 학교장에게 내리는 지침이잖아요. 그 지침에 그 학교에게 지침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게 지침에 기대되지 않거나 근거하지 않는 사항은 타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타법령이 뭡니까? 바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꼭 이게 이제 법령의 문제만 아닌데 이게 예산이 지금 수반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예. 우리 교육행정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데요. 예. 만약에 이것이 우리 전남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17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 의제를 올려서 예. 꼭 이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교특 회계와 이 학교 회계는 분명히 이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 해소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표 4-4를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 10월 10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대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흥 출신 박영대 의원님께서 교통회계 지침에 있는 내용을 학교 회계 지침에도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전남교육청 우리 박영수 행정국장께서 직책 그 업무 수행 경비라든지 특정 업무 경비는 학교 회계에 학교 예산 편성 지침 개정 시 개선이 부분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교육관님 답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으니까 이런 차별 부분은 꼭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5-1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수돗물을 아낄 수 있는 절수 설비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대상 건물도 계속 늘리고 과토력 기준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절수 설비 대부분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완공한 학교 화장실입니다. 학교는 수도법상 절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이곳 수도꼭지와 소변기, 대변기 모두 절수 설비 인증을 받은 대기업 제품입니다. 공중 화장실 절수용 수도꼭지는 1분에 나오는 물의 양이 5리터가 넘으면 안 됩니다. 직접 실험했습니다. 30초도 안 됐는데 기준치 5리터를 넘겼습니다. 1분 동안 수도꼭지가 쏟아낸 물 양은 12.5리터, 기준치의 배를 훌쩍 넘습니다. 물 절감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그런 게 지금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영상을 잘 보셨죠? 잘 봤습니다. 예, 이 학교를 저도 이제 이게 영상을 보고 이 KBS 영상을 보고 저도 학교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네. 최근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이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또 사진 하나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에 최근에 개교한 학교를 방문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아까 KBS 영상에 나온 것하고 똑같이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수 설비를 설치한 것이 아주 무용지물이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예. 정말로 물 전략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물 전략은 탄소 중립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물 1톤을 아끼면 전기 자동차로 2km를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의 상수도 통계 주요 지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급수 보급률은 97.4%, 전국의 최저입니다. 그다음에 일일 급수량은 401리터, 거의 한 상위. 우리 전남이 물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전국이 352.9예요. 평균이 401 정도 쓰니까 많은 거죠. 전국 유수율이 85.9%인데 우리 전남의 유수율은 72.1%. 낮죠. 그다음에 근데 누수율은 전국이 10.2%인데 우리 전남이 21.6%입니다. 배 이상입니다. 우리 평균 단가는 720원 되는데 우리가 평균 단가는 720원인데 생산 원가는 989.2원. 그러니까 우리 전국은 요금 현실화율이 72.9원인데요. 우리 전남은 60.5.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 주고 수돗물을 만들어서 60원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물론 주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데 이 아까운 물들이 낭비되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사장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제가 지금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로 지금 어이가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와 기관에 수돗물 전략을 위해 설치한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문제를 예. 4월 현재 그 학교에 저희 기관들이 많거든요. 학교가 많아서 예. 전체적인 지금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대로 그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절수 설비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수 기기는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와스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 들어보셨는가요? 예, 들어봤습니다. 이 와스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예. 예산에 투자 없이 물도 절약하고 또 비용도 절감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와스코 제도입니다. 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10년 이상 된 노후된 그런 기관들, 학교들 그런 학교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6-1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청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대 유치원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남교육신문에서 작년 9월에 신대 유치원 모래놀이장 이상소독 눈길, 또 3월 1일에 신대 유치원 전문가에게 청소 맡겨 일석삼조 효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게 지금 학교 청소를 교사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게 2023년도 384기 유치원에서 신학기 맞이 교실 청소를 한 그 현황을 봤더니 교사가 담당한다 해가 64.1%, 미화원이 하는 경우가 16.4%, 청소업체가 하는 경우가 10.4%.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교사가 지금 그래도 바쁜데 이런 청소 업무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학 준비 업무에 바쁜 교사들의 잡무도 줄이고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실 청소는 전문 업체에게 맡겨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아주 그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청소 영역비 지원 기준을 좀 높이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선생님들이 청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 영역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2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모래놀이장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가끔 유치원에는 모래놀이장이 있습니다. 모래놀이장의 굳은 모래 부수기는 2주 간격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1회 의무 시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 뒤집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하기로 권장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굵은 모래를 뒤집어라.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래놀이장 소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래놀이장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나와서 이게 뭐 대소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생충 같은 것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래 놀이장 소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래놀이장 소독 현황을 저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모래놀이장 보유 유치원 365개원 중에 41.9%가 아직 그 소독을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소홀히 하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씩을 이게 의무적으로 이게 굵은 모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파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육감이 굵은 모래 버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 부수기 하는 것은 의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 항목은 이제 같은 이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후에 이 놀이시설 설치하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항목 수가 11개 종목에 84개 종목이나 돼요. 네. 근데 이것을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교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탁을 해서 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예. 그렇지만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 과태료를 500만 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1 화면 좀 띄워주시죠. 다음은 유치원생 미디어 시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전자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전자기기에 하루 1시간 이상 네.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WTO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 관내 단설 유치원 어린이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3세 반이 15.5분, 4세 반이 17분, 5세 반이 16.4분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양호합니다. 네. 우리 전남의 단설 유치원들은 정말로 우리 미디어 시청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예. 그렇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육감님한테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도내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형태 등을 조사를 좀 해가지고 분석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좀 나서주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시청해도 좋은 그런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그 개발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감님 어때요?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표 8-1 이제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요, 이제 학생 수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지금 이 쓰레기 처리량은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무려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47%가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처리 비용도 2020년 대비 2022년 처리 비용이 22.6%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우리 교육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교육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 보고 다 근본적인 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 시스템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그 잔발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먹는 레시피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생활 지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쓰레기 처리 비용 2023년에 1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1억 7천만 원 정도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식품비가 낭비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급식 조리사 조리 실무사 건강 검진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 관련해서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 2,755명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24.1%가 이상 소견이 있었고 23명이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바로 우리 교육청의 조리종사 채용 퇴사 현황입니다. 이게 1년 이내에 퇴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 국회에서 작년에 이게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했던 우리 서동용 의원님께서 제가 이제 받았던 자료인데요. 전남이 2020년에 25.4%가 지금 퇴사를 했고요. 18.2%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리 종사자의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조리 종사자들 우리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강도를 줄이는 일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예,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장시간 고맙습니다. 자리로 예, 돌아가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장시간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대중 교육감님,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